여러분 안녕하세요. 봄볕이 참 따스하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여러 종류의 음표와 쉼표를 구슬비 노래를 통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쪽을 펴주세요. 우선 구슬비를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의 길고 짧음을 구별할 거고요. 그 다음 음표와 쉼표로 한박을 만들어 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를 배우겠는데요. 계명창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계명창을 따라 부를 텐데요. 노래 부르면서 이 구슬비에 어떤 게으름이 사용되어졌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마디 먼저 듣고서 그리고 따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게으름들이 사용되어졌나요? 중앙도부터 높은 도까지 고르게 사용되어졌는데요. 그 중에 한 음은 사용이 안 되었죠? 어떤 음이었을까요? 시음정을 제외한 모든 음들이 고르게 사용되어졌어요. 이번에는 가사로 다 같이 노래 불러볼 텐데요. 1절과 2절을 연이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알송알 쌀이 배은 구슬 조롱조롱 거미줄에 옥구슬 대롱대롱 풀잎마다 촉촉 방구 듣는 꽃잎마다 송송송 고이고이 오색실에 꿰어서 달빛 새는 장문가에 두라고 포슬포슬 구슬비는 종일 예쁜 구슬 맺히면서 술술술. 참 아름다운 노래죠? 좀 전에 부른 노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도부터 시작해서 높은 도까지 고르게 여러 가지 음이 사용되어졌죠. 물론 시가 제외되긴 했지만 이렇게 앞에 높은 음자리표 다음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는 그런 조성을 다장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박자는 4분의 2 박자였었죠. 4분의 2 박자의 샘여림은 강야. 그 다음 빠르기는 보통 빠르게로 노래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요, 원래 내림마장조로 되어져 있대요. 내림마장조라는 것은 플랫이 3개 붙은 것인데요. 그리고 이 노래가 1948년 안병원 선생님이 지도하는 봉선화 동요회에 의해서 처음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교과서 15쪽을 보고 같이 활동을 해볼게요. 1번. 노랫말 속 재미있는 표현을 찾아보고 느낌을 살려 노래를 불러봅시다. 굉장히 경쾌한 노래죠? 근데 이 노래의 특징은 노랫말 속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쏭알쏭알, 조롱조롱, 대롱대롱, 송송, 포슬포슬, 솔솔. 뜻을 다 알고 있나요? 선생님이 좀 설명해 줄까요? 송알송알이라는 말은 땀방울이나 물방울, 뭐 이런 열매가 잘게 맺힌 그런 모양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조롱조롱이라는 의태어는요. 잔 물건들을 서로 가깝게 이렇게 늘어놓은 모양을 뜻하고 있어요. 그 다음 대롱대롱. 이것도 작은 물건이 매달려서 가볍게 잇따라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대롱대롱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송송. 작은 구멍이나 자국이 많이 나 있는 모양을 뜻합니다. 또 포슬포슬이라는 것은요. 눈이나 비가 자꾸 가늘고 성기게 내리는 모양을 뜻해요. 끝으로 솔솔. 물이나 가루가 틈이나 구멍으로 조금씩 가볍게 새어나오는 모양을 뜻한대요. 이런 재미있는 표현들로 인해서 노래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죠? 그 다음 두 번째, 4분의 2박자의 샘여림으로 일정 박을 치며 노래를 불러봅시다. 4분의 2박자라는 것은요. 4분음표가 한 마디 안에 2개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 샘여림이 강, 약으로 주어집니다. 강, 강이나 양, 약으로 주어지면 굉장히 지루하겠죠? 그럼 다 같이 이제 이 샘여림을 신경 써서요. 강할 때는, 강을 표현할 때는 발을 구르고, 약을 표현할 때는 손뼉을 치면서 신체 활동과 함께 노래를 불러보도록 해볼게요. 송알송알 쌀이 잎에 은굿을 조롱조롱 거미줄에 옥굿을 대롱대롱 풀잎마다 총총 방구 듣는 꽃잎마다 송송송 고이고이 오색실에 꿰여서 달빛 새는 창문가에 두라고 포슬포슬 구슬 비는 종일 예쁜 곳을 맺히면서 솔솔솔. 예, 참 잘했습니다. 그 다음 3번. 음의 길고 짧음을 구별해 봅시다. 음표가 그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선으로 그 음의 길고 짧음을 좀 표현을 해 놓았어요. 자세히 보면 송알송알 쌀이 잎에까지는 길이가 똑같죠. 그러다가 은구에서 좀 전까지 나왔던 그 짧은 그 막대기가 2배가 된 것 같지 않았나요? 그 다음 슬에서는 구자의 한 박자 반 정도의 길이로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악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송알송알 쌀이 잎에는 8분음표였고요. 은구는 4분음표, 슬은 한 박자 반, 점사분음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노래가 짧고 길은 그런 리듬이 모여서 아주 예쁜 동요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음표의 부분적인 이름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동그란데 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 길쭉하게 생긴 거 이거 기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꼬리 이거 점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분 명칭이에요.
그리고 이 음표를 그리는 순서는 우리가 사람을 그린다고 했을 때 머리부터 그리는 것처럼 머리 그리고요, 기둥 그리고요, 꼬리 그리고 점 그리는 것이 음표 그리는 순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음표와 쉼표의 트리를 배웠었는데요. 기억나나요? 온음표와 온쉼표를 축으로 해서 나무를 그린 것과 같이 온음표를 2개로 나누니까 2분음표, 4개로 나눠서 4분음표, 8개로 나눠서 8분음표, 16개로 나눴을 때 16분음표 라는 것이 이렇게 이름이 정해지게 되었죠. 그 다음 쉼표도 마찬가지고요. 4번 음표와 쉼표로 한 박을 만들어 봅시다. 초콜릿이 저기에 있네요. 그죠? 그리고 초콜릿이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한 박자를 반으로 쪼개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자를 같은 음표를 2개로 나눠도 되고요. 쉼표로 2개 만들어도 되고요. 음표와 쉼표를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도 되고 온전히 그냥 쉼표로만 만들어도 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교과서 15쪽에 음표와 쉼표로 한 박을 만들어서 적어 놓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끝으로 음표와 쉼표 트리를 그리며 외워보세요. 예. 음표가 어떻게 이름이 4분음표, 2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는지를 음표, 쉼표 트리를 그려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노래를 계속 음악을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음표와 쉼표의 이름과 그 길이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설명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리코더를 배우려고 해요. 우리가 배우려는 리코더는 소프라노 리코더라고 하거든요. 소프라노라는 말을 들어보니 엘토, 테너, 베이스 리코더도 있나?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리코더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소프라노 리코더를 배울 거예요. 근데 그 리코더의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정해서 사오면 됩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줘 볼게요. 바로크식 리코더하고 그 다음에 저먼식, 독일식 리코더가 있어요. 바로크식은 연주용으로 주로 사용되어졌는데요. 굉장히 음이 정확하고요. 처음에 배울 때 조금 운지가 어렵기는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쉬워지는 그런 악기입니다. 2번째, 독일식 악기는 교육용으로 제작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음계를 연주하기가 쉽습니다. 쉬운 동요 연주하기 쉬워요. 왜요? 이유는 손이 놓여져 있는 대로 그냥 하나씩 들면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렇게 음계를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고난이도가 되면 반음인 샵과 플랫을 연주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악기들 중에서 한 악기를 구입해 오세요. 그래서 기초부터 다음 시간에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